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정식 해보세요.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정의사단의 예병군 정재훈 멘토입니다. 정재훈 멘토님, 시장 계속 하락세에 머물러 있다가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장 막판에 이제 플러스로 딱 돌려 세워놨는데요. 자, 이 흐름 좀 짚어주시고 내일장까지 좀 얘기해 주시죠. 예, 금일은 장중 갭상승 출발하고 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좀 밀려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 막판에 2070포인트대를 안착을 시켜놓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는데요. 2072.78포인트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여전히 외국인들의 매수 기조는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기관 쪽에서는 오늘도 2,800억 가까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참 극심한 차별화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일단 이번 주에 펼쳐지죠. 잭슨홀 미팅이 진행 예정이 좀 돼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눈치 보기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내수 섹터들이 좀 순환매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즉 차별화가 상당히 좀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애매하게 까다로운 그런 시장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정유 섹터들 급락 나왔었죠. 그래서 신저가의 모습을 좀 보였었고요. 조선 섹터도 마찬가지로 급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경기 민감주들보다는 내수주들 위주로의 종목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좀 더 유리한 그런 시장이 아닌가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지주사 그룹주들, 대표적으로 CJ 그룹주들이 신고가를 좀 기록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도 유통업종 그리고 섬유의복 쪽 같은 경우는 금일 조금 눌림 조정이 나온 사이에 화장품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이러한 모습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내수 섹터들 중에서도 지속적으로 좀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시장의 전개가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곳곳에 이제 다른 섹터들에서 뭐 상승을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를 공통적인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3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들이 좀 나오는 그런 종목군들이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 내일장에 대한 전략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내일장도 이러한 흐름들은 좀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잠깐 보시게 된다라면 종합주가지수입니다. 종합주가지수를 좀 보게 되면 전고점 자리대를 일단 넘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시초가 부근에서 2080포인트 언저리대는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저항 자리대를 좀 인식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여전히 단기이동 평균선 즉 정배열권역에서 거래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근데 코스피 섹터 쪽에서도 대형주는 뭐 비슷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반면에 중형주 섹터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2013년도에 고점권역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소형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적인 신고가를 기록하고 난 이후에 여전히 견조한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중형주와 소형주죠. 소형주 시장이 좀 더 유리한 그런 시장이 좀 전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들 종목군들 좀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또한 3분기 실적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샤오미폰에 대한 부분들, 거기에 대해 부품을 공급하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다른 기업들보다도 좀 양호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다른 틀을 좀 보게 된다라면 AMOLED 장비주들 중에서 치고 나가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고요. 또한 2차 전지 쪽에서도 바닥권역을 탈피해주는 그런 섹터, 종목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때는 이제는 숨고르기가 나타나게 되면 차기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이제 선정해 나가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 그 속에서 여전히 내수주들을 좀 더 유심히 좀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은 좀 약보합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장 체크 좀 해주시고요. 내일장 전략까지 좀 살펴주시죠. 예, 일단은 지금 약보합이라고 하지만 크게 많이 빠지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1포인트도 안 되는 선인데요. 지금은 순환 랠리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순하게 올라가고 있죠. 그죠? 그 점 참고해 보시고요.
자, 코스피가 오늘 내내 하락 구간 쪽에 있다 보니까 장중 내내 하락 쪽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에서도 어떤 동반 흐름을 조금 보였는데 코스피가 장막판에 한 5포인트 가까이를 끌어올리면서 마감이 돼버렸죠. 그죠? 그러니까 코스닥이 빨리 대응을 못한 것. 그것이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양시장의 어떤 이런 발맞추기 모습은, 분명히 시세 분출 직전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상승한다는데 여러분들 가닥을 두셔야 되고, 좋은 종목군은, 너무 흔들거림 없이 꼭 쥐고 가야 되는 전략 맞다라는 거 계속 강조 드릴 테니까요.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 여전히 상승 가닥이죠. 제가 계속 지금 하루, 내일, 모레 글피 이런 식의 흐름을 잡아드리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2014년도의 하반기의 어떤 흐름들을 잡아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그 하반기가 여전히 상승 쪽으로 기조를 이어나갈 것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573포인트까지 순항 랠리 분명히 보셔야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양순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종목군들 위주로의 그리고 성장성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의 상승이 뚜렷하다는 점도 꼭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런 종목군들이 계속 꾸준히 올라온다는 것은 시장의 견조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시장이 견조하다는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반기에 주도 섹터는 여전히 사물 인터넷 쪽으로 보셔야 되는데 이 사물 인터넷 쪽으로 지금 매기들이 몰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또 한 번의 출렁거림은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물 인터넷이 출렁출렁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결코 흔들리실 필요 없다는 얘기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군이 자 주도주 혹은 그 차선주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안내부터 좀 해드릴게요. 전화 02-3153-2611번에서 1, 2번 2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여러분들 수익 좀 보셨으면 수익 좀 봤다고 문자 좀 보내주세요. 내 수익 본 종목들은 여러분들 입국 닫으시고 손실 본 종목들은 자꾸 상담하시고 그러지 마시고 조금 편안하게 수익 봤으면 서로 칭찬하는 문자도 좀 보내주시고 이게 서로 사람 사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죠? 투자는 즐겁게 수익은 길게 절대 승리하는 예각주도 놓치지 마세요. 예, 대안주에 대한 첫 번째 곡에 두 번째 곡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곡입니다. 이 기업은요, 거래소 섹터고요, 음식료업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예, 두 번째 곡입니다. 원화 강세 수혜주이기도 합니다. 자, 문자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심을 매수를 하셨네요. 30만 7천 원에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음식료업 섹터 중에 좀 잘 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있죠. 근데 농심 같은 경우는 크게 탄력을 좀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우선적으로는 이 차트에 대한 모습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큰 박스권으로 있는 모습들이고요. 중기 추세가 좀 이탈해 주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기업에 대한 실적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작년 대비해서 소폭 좀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큰 폭의 성장은 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 대상이나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좋은 그런 주가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렇다면 이 종목도 따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구간은 차별화 구간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큰 폭의 반등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지금 수렴 과정을 좀 거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제는 하방 경직을 좀 보일 자리대가 남아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요. 일단 힘들지만 조금은 더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도 28만원 언저리까지는 좀 한 번쯤은 더 반등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 자리대 28만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요 25만원 정도 25만원 정도인데요. 10%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셨다가 한 번쯤은 추가 매수에 대한 전략을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추가 매수는 사실 권해드리진 않겠습니다. 손절가 잡아드리겠습니다. 24만 5천원 정도 그 자리대가 깨게 되면 손절을 하고 종목 교체를 하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오이솔루션인데요. 21,100원에 비중 20%라고 2657님 남겨주셨습니다. 자, 오이솔루션이 오늘, 큰 거래량 없이 뜻하지 않는 마이너스 3.8% 정도 되는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전혀 수반이 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매수세가 붙지 않다 보니까 작은 거래량으로 어떤 하락이 나왔는데요. 크게 걱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오늘 이만큼 빠졌다고 해서 갑자기 성장세가 죽는 것도 아닙니다. 이 회사의 실적이 갑자기 확 줄어드는 것도 아니죠. 실적이 받쳐주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실적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라는 것은 모두의 공통된 의견이라면 작은 흔들거림에 흔들리시기보다는 오히려 더 이런 부분에다가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전략이 맞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오이솔루션은 광 트랜시버, 스마트 트랜시버에 대한 회사인데, 이 제조 회사잖아요. 그죠? LTA하고도 관계가 있고, 그리고 미국의 통신망 재구축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의 사물 인터넷 플랫폼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미국의 지금 시스코라는 회사와 동시에 이 사물 인터넷 시장을 열어갈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 시스코 회사와 더불어서 미국의 통신망 재구축에 대한 컨소시엄을 분명하게 하고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구간 흔들릴 필요가 없겠죠. 조금 흔들거린다고 해서 이 동사의 성장성, 시장성, 그리고 앞으로의 향후 가치성, 미래성 죽지 않습니다. 들고 가십시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세아홀딩스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지금 매수가가 15만원에 30%를 매수를 하셨는데요. 10% 가까이 수익 중이십니다. 근데 지금 주가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신고가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자, 월봉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 차트를 좀 보게 된다라면 과거 2011년도 때의 고가죠. 이 고가권역을 지금 저항자리대로 인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최근에 이 저PBR 종목군들이 양호한 주가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세아홀딩스가 BPS 기준으로 좀 보게 되면 약 35만원이죠. 현재 주가로 좀 적용하게 되면 0.5배가 되지가 않는 그런 흐름들입니다. 세아제강이나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로 놓고 봤을 때는 이 기업이 올해 좀 성장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격이 좀 과도하게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을 수가 있다라는 점. 그렇다면 아마도 21선 자리대, 즉 16만 2천원 자리대가 깨지게 된다라면 이 완만하게 좀 상승했던 부분들이 박스권역으로 좀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그 자리대에서는 16만 2천원 자리대 이탈이 된다라면 종가상 조금 더 챙겨 주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 15만원권역에서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시는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중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아마 적어도 한 20만원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으니까요. 20만원 목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동성제약인데요. 4,200원에 30%라고 0278님 남겨주셨습니다. 수익 감사합니다라는 문자 같이 보내주셨는데 진짜 감사드립니다. 이런 문자가 저희에게 힘이 되는 문자예요. 사실은 이렇게 50% 가까이 되는 수익이 나 있으면 좀 얘기도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안 하겠습니까? 그죠? 시청자분들이 자꾸 수익이 크게 나면 그때부터는 저희가 뭐 돈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수익을 자꾸 감추세요. 그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뭐 시청자분들께 뭘 요구를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수익 잘 봤다. 자, 이런 문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동성제약
힘있게 좀 얘기 드릴게요. 지금도 증모제, 연모제 시장의 성장성과 더불어서 올라오고 있는데, 자, 요 부분이 6,400원 부분이요. 지금 저항대예요. 사실은 6,400원대가 전 고점대이기 때문에 6,400원 위로는 분할로 일단은 반 정도는 차익 실현을 해두고 그 다음 추이를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긴 흐름으로 본다면, 지금의 거래량하고 긴 흐름으로 본다면, 자, 이거 6,800원대를 요번에 뚫게 되면, 자, 여기서 뚫게 되면, 11,000원대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를 어떻게 지니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왕 크게 수익이 나셨으니까 익절가를 좀 잡아놓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게 많이 빠져도 5,300원대까지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가격에서 추세를 꺾지 않으나 5,300을 터치 안 한다면, 지금 현재에서 5,300원 익절가 잡아놓고, 이게 6,800원대에서 올라오게 되면, 자, 그걸 익절가 살짝 올려놓는 거예요. 살짝 5,600원대까지 올려놓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5,300원대 익절가 잡아놓고 한번 들고 와보세요. 제가 봤을 때 요번에 이 장기 박스권의 상단, 즉 장기 저항선을 뚫게 되면 이게 언제부터의 저항선인고 하면요, 1997년도에도 가지고 있던 저항선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다시 한번 밀렸고, 다시 2014년도에 지금 터치하러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자, 지금은 제약 업황의 화랑이라기보다는 동사의 특징적 화랑이죠. 그러면 들고 한번 가보시는 전략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임동석입니다. 샘플러스 무료방송 참여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대안주에 대한 세 번째 곡에 네 번째 곡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기업은요, 원자재 가격 하락 수혜주입니다. 예, 네 번째 곡에 넘어갔습니다. 배합 사료의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현대 EP. 현대 EP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7,970원에 20%입니다. 7,970원에 20%요. 예. 약간 손실권역이세요. 예, 여기에. 네. 가지고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왔다가 또 지금 조금 하는데, 어떻게 될지 전망이 궁금해요. 어떤 부분들이 궁금하세요? 앞으로 이거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그걸 모르겠어요. 좀 여유있게 보셨나요? 아니면 단기적으로 좀 보셨나요? 예, 여유있게 보 여유있게 보셨어요? 예. 여유있게 보셨으면 일단 좀 가지고 가세요. 아, 예. 예, 적어도 한 10,000원은 넘어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보유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볼 됐는데, 지난번에 사가지고는, 매수가까지 으로 올라갔다가, 몇 분 올라갔다가 또 내려왔다가. 네. 일단 현대 EP가 실적이 좀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예. 지금.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 증설을 하고 있거든요? 아, 예. 예, 증설하는데 내년에 좀 완공이 될 거예요. 한 5월달 정도면 완공이 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현대 EP가 조금 더 실적이 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 업종별로 보게 되면 자동차 부품주들이 좀 괜찮고요. 그죠? 완성차보단 부품주 섹터가 훨씬 더 좋단 말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 좀 추가적으로 보게 되면 중국 시장에서 좀 더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탄력이 좋은 그런 부분들,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현대EP도 뭐 그러한 흐름들이 좀 지속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 차례 크게 작년 초에 크게 한 차례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다시 한번 저점이 꾸준하게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고점도 서서히 높아졌다가 수렴 과정을 좀 거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지금. 그럼 만약에 이 자리대를 넘어가는 흐름, 즉 8,000원 자리대가 넘어가게 되면 만원 부근까지는 충분하게 올라갈 수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주가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기관들 같은 경우는 매도를 안 해주고 있어요. 검정색 선이 기관의 보유 수량이거든요. 매도를 좀 안 해주고 있고, 특히나 연기금 쪽에서 비중을 한 9%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좀 있으니까요. 한 만원 정도까지는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 이번에 내려갈 때 한번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었는데 가능할까요? 추가 매수 하신다고요? 예. 비중이 20%시죠? 예. 비중이 20%니까 만약에 주가가 밀려 내려서 한 7,500원 이하권역으로만 오게 되면 한 10% 정도는 더 추가 매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예, 제가 한마디 말씀드렸더니, 이제 문자를 보내주시네요. 자, 7255님, 예멘토님 덕분에 에코플라스틱 3,510원의 수익 깊이 감사드립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늘 건강하십시오. 늘 건강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문자 때문에 또 힘이 더 납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보내주세요. 여보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항상 종목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액터즈 소프트 갖고 있습니다. 액토즈 소프트요. 예, 예. 매수가는요? 37,000원에 샀어요. 헤헤. 높이 샀어요. 예. 그날 38,000원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예. 2% 내려갔던데요. 최근에 잡으셨구나, 그죠? 예, 예, 예. 최근에 잡았습니다. 비중은 얼마나 되세요? 한 30% 돼요. 이 회사가 왜 못 오르는지는 아세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시죠? 예. 이 회사가, 아버님, 저번에도 한번 저하고 통화를 하셨죠? 아, 그때 전화를 못하고 테레비만 봤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그때 좀 어떤 면은 좀 하방이 괜찮다고 생각해서 사놨는데 아니더라고요. 이게 모바일 게임을 주로 영위하는 회사가 있고, 예, 예. 온라인 게임을 주로 영위하는 회사가 있어요. 예. 그리고 모바일 온라인을 같이 영위하는 회사가 있는데, 예. 이 액토즈 소프트는 아직은 온라인 게임 쪽에 더 치중이 높은 회사입니다. 예, 예. 비중이 더 높은 회사죠. 예. 온라인 게임 쪽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산업 규제 쪽입니까? 산업 규제 완화 쪽입니까? 규제하고 있죠, 지금. 그렇죠. 규제하고 있죠. 그죠? 예. 모바일 게임 쪽은 규제하기도 곤란할 뿐더러, 지금 현대인의 어떤 이동성적인 부분, 그러니까 모바일 플랫폼의 확산적인 부분에서는 훨씬 더 잘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액토즈 소프트는 아직은 온라인 게임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예. 이런 규제 쪽, 그런 걸로 생각이 돼서, 온라인 게임이 사실은 투자비는 되게 많이 들어가요. 예. 이 회사의 미래의 전설이라든가 이런 게임들 보면 그래픽 자체가 굉장히 화려하거든요. 그만큼 투자비가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스마트폰 게임 쪽, 즉 모바일 게임 쪽은 보면 투자비는 얼마 안 들어가는데 지금 유저들이 좀 재미만 있으면 유저들 확보가 잘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게임주들, 컴투스 이런 것들을 보면 낚시왕, 홈런왕 이런 거거든요. 굉장히 단순한 게임이에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치고 아무 의미 없이 고기 낚는 그런 게임입니다. 롤플레잉 게임도 아니에요. 뭔가를 키우고 이런 게임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건 인기 있는 이유가 짧게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이렇게 전부 다 짧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임들은 계속 이어지는 게임이기 때문에 집에서 앉아서 해야 되는 게임이에요. 그리고 그래픽이 화려해서 스마트폰에서는 구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직은 실적적인 측면이 조금 안 좋은데 이 회사가 모바일 게임 출시가 하반기에 지금 몰려 있어요. 예, 예. 그래서 더 나빠질 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굳이 손절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 보세요. 예, 예. 하반기까지는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하반기 한 예. 10월, 11월까지 기다려 보시면 그 예. 게임이 조금만 인기 있으면 이게 45,000원대까지 금방 올라올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려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건강하십시오. 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까?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대림산업이요. 대림산업이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88,000원 30%입니다. 88,000원에 30%요. 네. 최근에 매수하셨나요? 네, 그러고요. 제가 대림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건설주도 좀 있어요. 그런데 오늘 건설주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걱정되네요.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되면 네. 이쪽 섹터는 좀 매도하시라는 그 방송을 좀 못 들으셨나요, 혹시? 네네. 제가 이 방송을 많이 보는데 못 들었어요. 금리 인하 전에 부동산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얘기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서 상승을 했던 부분들인데, 일단, 대형 건설사들이 좀 봐야 될 부분들은 해외 수주가 좀 관건입니다. 해외 수주가 얼마만큼 증가가 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시비가 좀 엇갈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건설사들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일단 박스권형으로 일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88,000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단기적으로 빠질 폭은 다 빠졌습니다. 일단. 근데 만약에 오늘 형성되어 있던 저점 자리대가 깨지게 된다라면 아마도 8만원을 미탈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될 수도 있어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지금 약간 손실권역이세 한 3% 정도 손실권역이신데,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종목군들로 좀 바꿔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최근에 좀 차별화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일단 이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손실 없이 매도는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다른 건설주들도 좀 많이 갖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종목을 일단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제일 괜찮은 섹터가 대형주 중에서는 현대건설하고 대림산업입니다. 그 이외에는 별거 없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만약에 매수를 할 만한 섹터를 고르자면 전 건설 섹터는 좀 고르진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론은 종목을 좀 일정 부분은 교체를 하셔야 될 겁니다. 방송에서 그 건설주를 많이 하라 그랬어요. 아이고. 자, 그러면 건설주를 좀 많이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건설 섹터를 너무 많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목군들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일단 맞아요. 이 부분들에 있어서 좀 포괄적으로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방송이 끝나고 뭐 전화를 드리든가 제가 할게요. 서울경제 쪽에서. 그렇게 되면 예. 그 건설주들 좀 많이 있잖아요. 대형 건설사들도 많아요. 있고 중소 건설사들도 있으니까. GS, 현대산업, 삼성물산 그렇게 있어요. 제일 마음에 드는 게 현대산업이네요. 그거 하나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 크게 볼 부분들은 아닌 것 같으니까요. 일단 방송 끝나고 난 이후에 일단 서울경제에서 좀 방송 전화를 한번 더 드릴 테니까 그때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한국콜마. 한국콜마요? 네. 매수가는요? 52,300원이요. 52,300원.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30%예요. 오늘 들어가셨어요? 네. 왜 들어가셨어요? 매도까지 말라고 하는데 어디까지 갖고 가야 하나 했어요. 잘못 들어가셨어요. 뭐 매도갑니까? 네? 자, 한국콜마 한번 봐보세요. 네. 오늘 이제 빠지는 구간에서 들어가셨는데, 물론 조정을 네. 주니까 여기서 들어가면 안 되겠나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일반상으로 보면, 자, 요렇게 제가 강연회 때 이 얘기 많이 드렸는데, 강의 때. 요렇게 점으로 찍히면서 올라올 때는요, 요때는 지속 상승이에요. 근데 한 번씩 이래 음봉이 툭 떨어지죠? 네네. 이 올라올 땐 절대 장대 음봉이 없어요. 근데 이게 장대 음봉이 출현하기 시작하면 뭐가 되는가 하면 박스권이 나와요. 박스권이요? 예. 그러면 지금 박스권으로 잡아보면
여기, 잡을 수 있는 게 54,500원대하고, 54,500원이요? 예. 그리고 46,300원이에요. 46,300원이요? 여기서 횡보가 어느 정도 나올 거예요. 그 박스권 형태가 나올 거란 얘기죠. 아, 그러면 올라갈까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가능하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선생님 매수가는 박스권 상단 쪽에 있잖아요. 그죠? 네. 굳이 박스권 상단 쪽에 있는 종목을 들고 가실 필요가 있을까요? 아, 그러면 54,500원은 매도해도 되나요? 54,500원 당연히 매도하셔야 되는 거고, 지금은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좀 있어서 그래요. 그래요. 46,000원까지 300원대까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수익 구간 영역 52,300원 이상 올라오면요, 일단 파세요. 조금이라도 수익으로 전환되면 파세요. 굳이 이 종목에 지금 박스권 상단 위에서 들어갈 이유가 없는 종목입니다. 아, 많이 올랐잖아요. 19,000원에서 20,000원에서 지금 52,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얼마에 올라오면 얼마까지 올라올까요? 올라오면요? 네. 올라오면 54,500원 그 부분이 박스권 상단이라니까요. 아, 예. 네. 굳이 이런 종목은 들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가는 종목이 가더락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들어가신 건, 지금 이건 둔각을 만들고 횡보대를 만들고 있는데 어머니 들렁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요? 네. 잘 올라올 때 이렇게 점으로 딱딱딱딱 찍혀갖고 올라올 때는 안 들어가세요. 보통 보면. 그죠? 네. 그거 참고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세요. 자, 스피드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닉스를 매수하셨어요. 16,500원에 비중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장마철 다 지나갔죠? 그죠? 날씨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덥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제습기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위닉스가 큰 폭에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죠? 2분기 실적도 괜찮게 나왔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반등 시에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 11,000원짜리대가 깨지게 된다라면 아마 만원대 초반까지, 만원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기술적인 반등에 대한 목표치는요, 15,000원 언저리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CJ ENM이네요. 자, 46,700원에 비중 50%라고 0339님 남겨주셨는데, 자, 거의 매수가에서 약간 올랐는데 오늘 매수하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에 선상클럽이었죠. 선상클럽에서도 CJ ENM에 대한 얘기를, 상담에 대한 부분이 나와서, 문화 콘텐츠 업종, 전체적인 문화 콘텐츠 업종의 상승으로 본다면 들고 가시는 전략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부분까지, 즉, 박스권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49,000원 부근까지는 올라오리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49,000원대까지는 한번 지고 가보시라는 전략 말씀드리겠고요. 지금은 박스권 하단을 딱 지지를 하고 올라온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46,000원 부근이 박스권 하단인데 이걸 잘 지지하고 올라왔다면 박스권 상단 부근인 49,000원대까지는 끌고 가보시라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을 매수를 하셨네요. 28,300원이네요. 비중이 30%를 매수를 하셨는데요. 금일 3%대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죠. 신저가의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신용등급 하향 우려 이런 얘기들 때문에 밀려내렸는데 잠깐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수급을 보시게 되면 기관 쪽에서 거의 90만 주 가까이 좀 매도가 나왔습니다. 기관 애들 참 못된 애들인 것 같습니다. 리포트 쓸 때는 뭐가 어떻더니 좋다느니 우린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매도는 참 기가 막히게 대량으로 좀 매도가 나오죠. 이러니까 다른 종목군들 못 가고 차별화가 좀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결국엔 기관 애들의 행태가 영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올라갈 장에서 계속 매도 때리고 있죠. 그러다가 수익은 항상 뒷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좀 정신 좀 차려야 될 것 같아요. 기관애들. 일단은 신저가 부근인데요. 업황이 계속 좋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렇다면 어차피 물려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비중이 상당 부분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그렇다면 반등 시에는 매도를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 25,000원대 후반
25,500원대에서 26,000원 정도 좀 보시고요. 그 자리대가 오게 되면 다시 한번 좀 전화 혹은 문자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현대상선인데요. 11,800원에 비중 20%라고 6989님 남겨주셨습니다. 자, 현대상선, 지금 보게 되면, 지금 최근 들어와갖고 이제 조금 주가가 이제 낙폭을 다 하고 이제 8,500원대를 지지해가면서 이제 올라왔죠. 이제 저점을 형성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자, 지금도 보시게 되면 저항대는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현대상선의 어떤 지금 상승은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그룹에 대한 이 현대상선 그룹에 대한 지배구조를 어느 정도 현대상선의 그룹의 재무구조를 어느 정도 좀 개선하겠다는 것 때문에 올라오는데요. 명확한 저항대 보이죠? 바로 13,100원대 부근입니다. 그러니까 이 13,100원 저항대 부근까지 이미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차익 실현 관점으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현대상선이 지금 올라오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결과적으로 지금 추세선상으로 약간 강해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것은 결국은 둔각을 많이 만들고 난 다음에 어떤 기술적인 강한 반등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대상선이 갑자기 실적이 좋아진 것도 아니고 금강산 관광이 다시 재개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오히려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굉장히 크게 기대하시는 것보다는 13,100원대 위로에서의 분할 매도 관점을 충분히 고려해 보실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SK이노베이션을 매수하셨어요. 16만원에 비중 50%를 매수를 하셨는데요. 오늘 신저가입니다. 신저가의 모습을 좀 기록을 했는데요. 우선 이건 단기적으로 좀 볼 부분들은 아닙니다. 월봉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ELS 락인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죠? 이거 뻔합니다. 기관 애들 다 때렸을 거. 보세요. 60만 주 때렸죠? 미친 거라니까요? 결국에는 저점은 기관 애들이 만듭니다. 저점은. 그러면 이제는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들로 좀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큰 반등을 좀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미 손절 타이밍을 이미 놓친 부분들이기 때문에 갖고 가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길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한 10만원대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한 10만원대 이상 올라가게 되면 그때 한번 다시 문자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박미라입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예, 대안주에 대한 5번째 곡에 6번째 곡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기업은요, 1분기죠. 작년 동기 대비 흑자로 턴어라운드 된 기업입니다. 예, 한 달간 외국인이 36만 주 순매수를 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제가 크레드로 때문에 전화드렸거든요. 크레듀요? 예. 예. 매수가는요? 예, 71,000원이요. 71,000원요? 예, 20%네요. 20%요? 예, 비중이요. 예. 근데 오늘 막 올라가서 있잖아. 그거를 저기 30주밖에 못 팔았어요. 근데 그게 더 갈 수 있는지. 왜 30주를 왜 파셨어요? 막 정신없이 올라가더니 또 막 밑으로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30주만 팔았거든요. 한번 팔아봤는데 둘이 뚝 떨어졌어요, 또 오늘. 네. 이게 얼마에 파셨는데요, 오늘 30주를? 82,600원에 팔았을 거예요, 아마요. 오늘 종가 82,600원이에요. 예. 근데 네. 그게 85,000 얼마까지 올라갔었어요. 네. 예. 근데,
이게 지금 71,000원에 매수하셨으면 방송 보고 매수하신 거 맞죠? 이 방송 보고. 네. 예. 근데, 자, 한번 봐보세요. 이런 추세를 이렇게 살려갖고 가는 종목은, 이게 조금 덜 먹으면 어때요? 그죠? 85,000원에 또 못 팔면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뭐냐면, 요거는 익절가를 잘 잡아놓고 가면 이게 11만원도 갈 수 있고 12만원도 가서 팔 수가 있는데, 이걸 굳이 미리 털어내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잘 달리고 있는 말이거든. 그죠? 아, 그러면 그냥 내비둬도 돼요? 예, 내비둬도 돼요. 그래서 제가 불안해서 전화 드려본 거예요. 네, 오늘 6% 오른 이유는 삼성 SDS 상장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죠? 예, 읽었어요. 예, 크레듀가 이 삼성 SDS 자회사고, 그걸 떠나서 크레듀 자체가 실적이 굉장히 지금 좋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갖고 있는 거요. 네. 그냥 들고 있으면 돼요? 들고 가셔야죠. 아, 그리고 그러면... 지금 오늘 뭐 조금 얼마 안 파셨는 거 그거 있잖아요. 네. 네, 그거 조금 조정 주면 더 담으세요. 아, 정말요? 예, 더 담으세요. 아,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그 매수 가격이 얼마 정도 있으면 제가 매도해도 돼요? 아, 매도가요? 예. 지금은 익절가만 잡아놓고 가세요. 지금 익절가를 지금 여기 77,000원 정도 잡아놓으시면 돼요. 아, 77,000원을 터치하지 않는 한은 들고 가면 되고, 이게 9만원을 넘어가잖아요. 그죠? 아, 9만원 넘어갈 수 있어요? 예, 9만원 충분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9만원 넘어가게 되면 익절가를 84,000원까지 좀 높여놓으세요. 예, 아니, 저도 마음 밑잔하고 있잖아요. 전문가님 말 듣고 있잖아요. 9만원까지 잡았는데 오늘 막 갑자기 올라가더니 막 뚝뚝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또 지금 이 변동성이 좀 있었는데 어떻게 견디셨어요? 그러니까 들고 한번 가보세요. 변동성이 있을 때. 그래서 불안해서 전화드렸죠. 네, 그냥 들고 가세요.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네, 삼천당 제약입니다. 삼천당 제약이요? 네. 매수가 기준 좀 말씀해 주세요. 예, 9,600원에 20%인데요. 20%요? 예, 네. 그거를 좀 더 해갖고 10%를 5,400 얼마에 더 사는데 오늘 너무 많이 빠지네요. 9,400원대에 추가 매수를 하셨다고요? 예, 9,450원에 또. 9,450원이요? 예, 한 이틀 전인가? 자, 그러면 삼천당 제약의 주가가 좀 많이 올랐죠? 그죠? 근데 11,000원을 뭐 제시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랬어. 네, 11,000원이나 1,900원이나 그게 그거죠. 그죠? 네. 자, 일단 목표치가 도달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가가 밀려 내려왔습니다. 한 차례 조정을 좀 받은 건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 9,400원짜리대가 깨져버리게 되면 아마도 이제 기간 조정에서 가격 조정까지도 같이 맞물린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7,000원대 중반권역까지 좀 밀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매년 뭐 16년도까지 매년 매출 기준으로 15% 정도 성장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인공눈물에 대한 부분들이 집중이 되면서 종목군이 삼천당 제약이 상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8,400원이 깨지게 된다라면 리스크 관리를 조금 하셔야 됩니다. 아, 내일이라도 막 손절을 하는 게 낫겠네요. 8,400원이 깨지게 되면 지금 추가 매수까지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해도 너무 거기 그러면 너무 또 손해가 클 것 같아요. 네, 9,600원이면 9,600원대 9,400원대에서 추가 매수하셨다면 적어도 10,000원 언저리에서 매수를 하신 거예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9,400원이 깨지게 되면, 아니 8,400원이죠. 네, 8,400원이 깨지게 되면 그 추가 매수한 물량만큼을 일단 덜어주세요. 네,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조정을 받게 되면 아마도 한 7,500원 이 언저리까지 밀릴 겁니다. 그럼 그때 다시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추시는 전략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 자리대를 지지해서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상단권역이죠. 한 9,500원, 600원대까지 다시 한번 움직일 거예요. 네. 그럼 그때는 반대로 네.
추가 매수했던 거 9,400원대에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건 일단 매도를 하시는 거예요. 네. 여전히 네. 제약 섹터가 추세가 꺾이지는 않았어요. 네. 다만 이제 얘네들이 가격 조정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 다른 종목부터 좀 밀려내릴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 부분 좀 꼭 참고하시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다음 종목입니다. SK 하이닉스인데요. 3만원에 비중 30%라고 9667님 남겨주셨습니다. 3만원이면 수익 지금 크게 나 있으시죠? 제가 분명히 SK 하이닉스 어느 선까지는 분명히 올라온다. 자, 거기 선까지는 분명히 상승을 한다. 그러나 군데군데 흐름이 좀 안 좋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가는 장입니다. 그것도 길게 보시라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어느 선까지는 올 한해 분명히 갈 수 있으니까 들고 가시라는 얘기 드렸으니까요. 들고 가십시오. 최근에 개봉한 영화 중에 성장성 will never die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죠? 성장성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는 아니고요. 제가 드린 얘기입니다. 자, 성장성은 죽지 않으니까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58,000원대까지의 상승을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예, 대한주 정답 보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임동석입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 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 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대한주 정답 우승 사료네요. 최근에 제가 게시판을 좀 봤습니다. 보니까, 전문가라는 사람이 확실하지도 않은 시장에서 뭐 얼마가 안 가면 옷을 벗는다는 그런 얘기를 한다고 얘기했는데, 딱 두 종목 얘기 드렸어요. 그 얘기는, 제가 여러분들께 까보려고 드렸던 얘기가 아니고, 뭐냐면,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하면 좋은 종목을 자꾸 중간에 잘라내세요. 그리고 아니면 손절을 하든가, 그렇게 하는데,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이, 동성제약도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많이 빠졌다가도 이렇게 수익 50%까지 올라옵니다.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이 차트가 빠진다고 해서 혹은, 그것이 뭐 잠깐 안 좋다고 해서 그거를 좋은 종목을 버리는 행위를 그런 행위를 자체를 조금, 여러분들께 좀 강하게 얘기 드리기 위해서 한 얘기니까요. 그걸 가지고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까분다거나 혹은 뭐, 좀 안 좋게 생각하시는 것들은 좀 오해를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많이 거슬리셨다면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다는 말씀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강연회 때, 또 한 번, 강한 섹터에 대한 얘기들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8월 23일 토요일이죠. 이번 주 토요일인데요. 오후 2시에 여의도 HMC 투자증권 지하 1층에서 강연회를 합니다. 제가 진행을 하는데요. 지하철 5호선, 9호선에 보면 여의도역 3번 출구가 있습니다. 거기 3번 출구에서 첫 번째 우회전을 하시면 한 100m 정도 내려오시면 HMC 투자증권이라는 큰 입간판이 보입니다. 그거 보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참가비 무료라는 거, 거기에 그래도 잘 모르시겠다 그러시면 문의전화 1577-7451번이니까요. 많이들 문의해 주시고 많이들 좀 오세요. 제가 중요한 얘기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여전히 좀 견고합니다. 여러분들 힘들 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